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오늘은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의 첫 전시, 다시는 전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주의 현대미술가 화사 이충렬입니다. 전시장에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전시 소개를 하려면 먼저 이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는은 2018년 12월에 김용균 님의 그 사고가 있으셨잖아요. 그 산재 사고 이후에 먼저 산재 사고를 경험하신 유가족분들이 그 어머님을 찾아뵙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를 서로 뜻이 모여서 2019년 2월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항상 산재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쟁하시느라고 이제 몸도 상하시고 마음도 상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이 다시는과 함께 하시는 활동가께서 이분들을 좀 알리고 이분들의 뜻을 알리고 싶은 전시를 하고 싶다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올해 1월부터 가족분들 만나면서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신지 고민해서 만들게 된, 기획하게 된 전시입니다. 함께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부터도 좀 위로라든지 격려가 서로에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나기 시작하면서 좀 어떤 일들이 있으셨다고 하시던가요? 다시는 멤버들을 만나기 전에는 말 그대로 혼자만의 싸움이 되고, 그리고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은 주변에서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시지만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일이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이게 우리 자녀 혹은 부모님의 실수가 아니라 되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싸울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힘이 필요할 때는 모여서 투쟁하시기도 하고, 재판할 때 같이 가서 방청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큰 힘이 되신다고 알고 있어요. 여성운동 할 때도 또 장애인권운동 할 때도 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발견하고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함께 싸울 때 힘이 되고 또 더 나아갈 수 있는 서로에게 그런 의지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기획 의도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사실 산재 피해 사망자가 많다는 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고 통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재 피해가 되게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만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할 뿐이지 잘 우리의 일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운 없는 사람들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의 사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누구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하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성분도 은혜뜰이라고 천주교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피정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넓은 마당이 있고 이제 2층 건물로 돼 있어서 마당에 들어오시면 너무 풍경이 예뻐요. 거기에 테이블에 그분들의 물건들을 놓아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셨던 분들이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게 했고요. 건물을 들어서면 그때부터 산재, 사고를 경험했을 때 어떤 심경이실지를 좀 관객들이 경험하셨으면 해서 겹겹의 천과 혼란스러운 페인팅 같은 것들을 했고, 그걸 지나고 나면 없다 두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보호해야 될 국가 안전망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고, 필요한 무엇이 없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없다라는 글자를 배치했고, 옆에 오면은 이제 산재 현황을 표현했죠.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가 자꾸 잊게 되잖아요. 그런데 산재 피해를 경험하신 이 가족분들은 싸우면서 심각성을 아시게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잃었지만, 우리는 부모를, 형제를 잃었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이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싸우고 계시는 상황들을 좀 보여드렸고, 싸움만 하면 힘들어서 못 살죠. 그래서 서로 연대하고 보듬는 어떤 그런 기록물들을 좀 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방에는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돌보는 그 풍경들을 그림이랑 놓았고, 관객들도 그 마음에 토닥토닥 해주셨으면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로 손을 그려서 표현하는 코너를 넣고, 2층에 올라오면 기도실에 산재 사망자 명단을 불러놨는데 이름이 없죠.
김땡땡, 이땡땡 이렇게만 돼 있고 간혹 이름이 보이는데 그 이름이 보이는 분들은 가족분들이 산재 사망 사고를 그리고 산재 사고를 없애기 위해 줄이기 위해 투쟁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싸웠을 때야 이름이 남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잊혀진 분들을 기억해야만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숙연한 마음으로 느꼈으면 해서 그렇게 마련했고, 나오면 있는 그림은 협동 작업인데 사실 이 작업이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멤버들이 다시는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서로 말잇기를 해서 서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산재는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스토리를 만들고 각각의 그림으로 만든 협동 작업이고요. 그리고 나오면 산재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이나 다짐을 나무판에 적어서 걸면 그 나무판의 배열이 다시는 이라는 글씨를 만들어서 더 많은 관객들이 참여할수록 다시는 이 두꺼워지는 거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마음들을 모으는 작업으로 이렇게 전시장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들어오자마자 말씀하셨던 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그 일상의 장면을 배치를 해놓으셨을 때 그냥 나와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일상이라는 게 너무 잘 느껴져서, 만약에 나의 일이었다면 또는 내 동생의 일이었다면 가족의 일이었다면 여기 어떤 물건을 가져다 놓았을까.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라든지 계속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는 세월호 참사라든지 생각나면서 일하다가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든 주말에 놀러 갔든 어디서든 그냥 당연하게 안전히 지낼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어디서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 고민이 너무너무 깊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고민들을 깊게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월부터 유가족들과 만나 오시면서 지금 11월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했었는데, 함께 준비해 오신 시간 동안 알게 되셨던 것들, 느끼게 되셨던 것을 좀 더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1월에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다시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세요. 그 회의 자리에 갔었는데 전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신 상태였고, 보통 우리가 전시라고 하면 되게 멋있는 그럴듯한 그림들이 막 걸려있는 걸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나 그림 못 그려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전시는 무언가 이렇게 솜씨를 과시한다기보다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잘 들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기획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 우리 용기 내서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돼서 2월부터 워크숍을 했어요. 그런데 2월부터 막 작품을 제작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다시는 멤버들이 항상 산재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저기 출동하시고 뛰어다니시느라고 마음을 돌보시기 어려우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실 기회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워크숍에서 좀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바꾸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손 내밀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회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점검해보고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좀 계속 생각이 든 게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 잘못 없이 어느 날 날벼락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다른 피해들이 계속 되니까 간접 피해를 계속 경험하고 상처가 계속 깊어지고 아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것만으로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의 사고에 책임감까지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싸웠으면.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상처받은 분들이 나서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이 너무 참담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멋지시고 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전시를 통해서라도 좀 많이 응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동재해, 산업재해에 겪게 되는 사람들이 매년 800명 정도에 다다라고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년 동안의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시고 경험하셨을 때 무엇이 그렇게 우리 사회의 산업재해를, 노동재해를 없앨 수 없게끔 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걸 노동자의 탓으로 두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산재 현황 통계를 봐도 되게 기본적인 안전수칙, 뭐 2인 1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 코레일 사고 같은 경우에는 3인 1조가 돼야 되는 구조인데 3인 1조가 안 돼서 그대로 철도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안전 장비를 갖추고 2인 1조, 3인 1조의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고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건데 돈을 아끼려고 사람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배치하지 않고 쉴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사고가 나면 일단 보상 안 해도 되고 보상을 해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 그들의 이 용어로 안전하게 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맥히겠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게 결국은 국가여야 되는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국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하고 있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데 모든 걸 지원하겠다. 돈만 많이 벌어다오. 이렇게 하니까 노동자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하게 되는 거죠. 또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권 중에 노동권에서 안전하게 노동을 할 권리나 아니면은 단체를 만들 권리나 아니면 기업과 교섭할 권리, 이거 정말 기본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 기본권에 대한 이해도 없어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욕을 하고 파업을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두가 노동자인데 자본가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는 또 계속 그냥 책임을 방기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늘 모든 운동에서 그렇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인식 수준의 향상과 법과 제도가 바뀌는 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평등한 세상이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아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만들어졌잖아요. 물론 기업을 빼버렸습니다. 이름에서조차도. 그리고 5인에서 또 50인 요 사이에 작은 기업들에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를 유예시켜주거나 빼주기도 했고요. 이런 법도 만들었는데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운영, 지배, 관리하는 주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의 구조에서는 원청과 하도급이 따로 하도급을 계속 주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가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이 없다. 네, 이렇게 계속 가봐. 떠맡길 수가 있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고 또 이 법 자체의 모순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처벌만 하겠다고 하고 있는 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없고 계속 재해가 발생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내 책임이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서로 떠맡기게 되고 그러면 결국 노동자는 계속 죽어나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조건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고 네.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많이 넣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개선이 많이 필요한 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전 규칙들, 이런 수칙들이 유가족들이 만든 거다라고 누가 쓴 글을 보고 너무나 먹먹하고 슬프고 분노를 하면서 또 고마운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났었거든요. 이 150명 이상이라는 큰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150이라는 큰 숫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또 그것이 나의 일, 나에게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었으면 그래서 이 사회를 빨리 바꾸고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작업을 보니까 같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에서도 산업재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고 싶었는데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 소중한 삶이 있었던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지워버리고 정말 숫자만 남김으로써 또 추상적인 슬픔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대통령이라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애도하는 퍼포먼스만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라고 뻔뻔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애도를 하려면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재발 방지를 해야 그 다음에서야 애도가 가능한 것인데,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발뺌하고 그냥 슬퍼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 기만적인 상황인 거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있으시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재 사망자이든 뭐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이든 세월호 희생자이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화나고 분노하고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이렇게 너무나 참혹한 상황에서 떠나보내지 않게 우리가 다 같이 사회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물론 정부, 국가에도 끊임없이 요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속한 조직, 뭐 일터에서도 사람보다 업무나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부터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끝없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고 내가 속한 곳에서 나의 역할도 감당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평등하지 못한 곳에서는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해서 정말 안전한 삶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